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살짝 차분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평소에 제가 있던 곳이랑 좀 다른 곳입니다. 제가 이사를 조만간 가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잠깐 있는 반지층의 어느 한 단칸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공간이 며칠 동안 있는다는 생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늑한 맛이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 어질러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으로 방금까지 나는 솔로도 보고, 옆에는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소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살짝 맛본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몇 가지 느낀 중요한 감정들이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자는 걸 많이 느꼈어요. 최근에 제가 자석처럼 계속해서 끌리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배움을 얻고 싶은 그 인물에게 제자가 되고 싶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생각이 저도 모르게 꽤 강한지 의심도 많고 부처님 손에 손오공 마냥 그냥 제 멋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자만하기 정말 쉬운 성격 같아요. 초심도 정말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꾸준하게 뭔가를 배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뇌를 열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있는 동네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매물로 소개를 해줘도 고객이 그거를 모를 때 너무 막 답답해서 화가 날 지경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배운 게 있는데, 계약금 걸기 전까지 고객한테 모든 거를 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인데 6개월 또는 1년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만약에 맞춰진다면 확실하게 계약하실 건가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맞춰놓고 손님이랑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매물을 보고 고객이 마음에 들었을 때 협상을 하는 거지, 먼저 협상을 해놓고 고객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이 계약 안 하면 중간에서 중개사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예요. 비용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공인중개사 분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고객한테 가식적으로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계약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것저것 자꾸만 따지기만 하고 조율은 다 요구를 하면서 계약은 하지 않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거기에 대한 그 감당은 오로지 누가 할까요? 중개사입니다. 중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개사예요. 왜냐면 중개사가 멘탈이 건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고객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좀 주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고객을 딱 리드해가지고 원활하게 중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객의 요구에 막 코가 깨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다 보면 고객과 인연도 안 될 뿐더러 속만 상합니다. 속이 상해서 속병 들어봐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고객이 손해일까요? 중개사가 손해일까요? 중개사만 손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계약을 확실하게 할 게 아니면 그 협의를 먼저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렇게 조건이 되면 계약을 할 건지, 그리고 먼저 매물을 먼저 보고 계약에 대한 의사를 먼저 확실히 들은 다음에 협의를 해야지, 하기도 전에 협의를 해놓고 계약이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항상 계약금 걸지 않는 한, 계약을 할 확실한 마음이 없는 한, 중개사가 먼저 고객이 원하는 요구의 모든 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 들어주면 둘을 요구하고, 두 개 들어주면 세 개를 요구하고, 세 개 들어주면 네 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계약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것처럼 막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정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지만, 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막 고객 입장에서 잘 구해주려고, 제가 진짜 고객이 된 적도 많기 때문에 이런 중개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교과서적인 행동을 했다가 좀 최근에 속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어쨌든 아무리 고객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구할 진의가 없다면 저도 제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거르는 행동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님의 시간도 고객의 시간처럼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끌려다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매물을 발굴하는 겁니다. 매물이 깡패라는 말 있잖아요. 서비스보다 매물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좋은 게 바로 그 서비스거든요. 중개사가 가장 잘해야 할 본질은 뭐다? 중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과 손님이 매칭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손님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매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카리스마 있게 진두지휘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싸가지 없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끌려다니지 말고 내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곁으로 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막 이게 진짜 좋아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안 했을 때 막 육두 문자가 나올 만큼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미 조건을 다 협의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실수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성수동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뭐 귀신에 진짜 홀린 것처럼 성수의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했는데 성수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성수역에서 내리는 순간, 성수역에서 내리면은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출구 쪽에 뛰지 맙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문구조차 너무 트렌드한 거야. 그리고 동네에 그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젊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들이 사는 그런 거주지에서 저도 살고 싶거든요, 솔직히. 여기 광운대 역세권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만한 곳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지역 특성상 대학생 또는 자녀를 둔 이런 40, 50대 분들이 살기 좋은 동네지, 사실 30대인 저로서는 이 지역에 중개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살 이유가 딱히 저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계동이 안 좋은 동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성수를 너무 좋아하고 성수에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지도 않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마치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딱 제 삼촌이 있어요. 정말 저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해준 너무 고마운 분인데, 삼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 너무 답답하다. 바람의 나라로 따지면 내가 너무 토끼굴에서만 있는 것 같다. 레벨은 올랐는데 호랑이굴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에 내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 성공이 뭐라고? 이미 내가 성공한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일을 리스크를 안더라도 그 두려운 건너편에 있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공유했는데, 그 제 엉클님께서 해봐라, 응?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제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신 것도 참 고맙지만, 사실 제가 질문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 생각을 제가 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진득하게 들어주는 어떤 한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그 순간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결국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홀로 서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친한 지인들, 그리고 알게 된 사람들, 아무리 그분들한테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밥 숟갈을 제 입에다가 갖다 대줘도 그거를 먹는 거는 제 몫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지 사실 제 선택이고 제 책임이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적어도 하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내가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말아야겠다. 너무 착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가 엄청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동시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방향,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제는 가족처럼 지내던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은 영영 안 볼 것처럼 또 남이 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너무 눈치 보는 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했더라? 첫 번째, 지금 이사를 조만간 할 건데 이 공간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너무 아늑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배운 거는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실하게 계약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계약하지도 않을 뿐더러 붕 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객은 변심하는 존재이며 부동산이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를 잘하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보고 싶은 일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리스크를 안 지고 있는 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무 괴로웠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의 선택 그리고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장 첫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뭔가 배우고 싶다면 배운다는 자세로 내 생각을 이게 맞아 이게 아니고 교육을 해주시는 분, 내가 뭔가를 얻고 싶다면 그걸 어렵게 얻은 상대방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습득하고자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라겠다. 그런 거를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참 많이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정말 다 막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깊은 자아 속에 신긴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할 수 있다. 그 강력한 마음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저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이 제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작두고 그리고 하늘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제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타적인 가치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지만 결국에는 진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타인이 원하는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말에 다 오케이 하면서 살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제가 하는 말은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싸가지 없어도 괜찮고요. 하고 싶은 말도 좀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뻔뻔하게 좀 들이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항상 이게 사람이 중심에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사람이 정말 보기도 싫도록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역겨울 정도로 보기도 싫을 때도 있는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 결국에는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대로 그냥 떠나버리면 영영 그냥 자연인 돼버리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머리 난 짐승은 믿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소금을 뿌리면 또 누가 연고를 발라주고 또 누가 후추를 뿌리면 또 누가 물티슈로 그 후추를 닦아주고 이런 그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우리 생각대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결국에는 생각대로 될 수밖에 없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